안녕하세요. 저는 산타입니다. 오늘 5월 16일 06시 29분 정도 됐고, 날씨가 오늘 17.6도 17.6도? 잘못 봤나? 어, 17.6도입니다. 그 라니냐, 올 여름에 라니냐가 발생하고 엘니뇨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라니냐든 엘니뇨든 이게 예수님 아기 예수 이름 남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래요. 그래서 엘니뇨는 남자, 라니냐는 여자. 젠더 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에콰도르나 칠레 쪽에 그 해수면 온도가 한 2도 가량 높아지면, 외기 온도에 의해서 거기서 그냥 그 전체적으로 고온다습한, 그죠? 습도를 머금은 물기를 내뿜으면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번에 굉장히 무덥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무덥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 남부지방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올 것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기상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부 지역부터 해서는 상당히 좀 온도가 약간 몇 도 정도 이렇게 좀 시원하다고 표현해야 되지, 생각을. 예. 그렇다고 하네요. 거기가 더워지고 고온다습해지면 이쪽 북서태평양이잖아요. 여기가 북서태평양 쪽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기온 현상에 대해서 붙이는 명칭도 상당히 좀 재밌어요. 엘니뇨다 라니냐. 그 예수님의 젠더에 관련된 이름이라는 게 그것도 되게 의아하고, 예수님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나? 그럼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KBS 쪽에 있는 나와주신 분이 설명하는 거 듣고 말씀을 드린 거고.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춘천분이 계셔요. 1908년생. 1908년생. 이분이 교과서에도 좀 나와 있는 지문들이 좀 있죠. 동백꽃이라든가 곰봄, 상당히 많은 단편들을 좀 쓰셨어요. 이번에 곰봄을 가지고 좀 몇몇 분들하고 토론을 할 기회가 있어서 짧지만 좀 책을 읽었어요. 일단 작가 김유정은 1908년생, 1937년에 돌아가셨고 29살의 약관의 나이. 이상과 거의 2달, 3달 차 남겨놓고 서로 이렇게 작고하셨어요. 약관에 진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폐결핵이다, 뭐 늑막염이다, 뭐 온갖 병들을 다 안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김유정 같은 경우는 그 고향에서 상당한 유지였고, 집안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서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집이 상당히 대저택이 있었는데도 김일영 작가 자체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로 인해서 큰형이 줘야 될, 동생들한테 줘야 될 재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주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젊다는 이유로. 본인은 이렇게 술로서 인생을 보낸 그런, 그래서 민사소송까지도 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참. 일제시대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의 법률적인 부분을 누군가 조언을 했겠지. 음. 시대적인 흐름이야, 시대적인 흐름. 본범이라는 작품을 좀 일단 김유정 하면 씨에 대한, 김유정님에 대한 재밌는 일화 중에 어떤 그 기생을 당시에 일제시대 때 기생을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그 길에서 봤던가 하는 그런 장면이 회자되고 있는데, 진짜 오늘날 보면 스토커도 그런 스토커가 없을 정도로 만나달라. 10살 연상이야. 게다가 연상의 여인이었잖아. 연상의 여인. 그러니까 여기 기생이 편지를 받았는데도 가짜 나가지고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편지 찢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부녀다 이러면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마라, 민망하다, 여러 사람 보는데 막 했던 거지. 근데 김희정이라는 사람 대단한 거야. 다시 편지를 써서 이게 그러니까 꾸중을 들었었다고 하더라고. 대놓고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이러면서, 이놈의 자식이랑 하는데 내가 유부녀고 너랑 나이 차이가 10살이고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꾸지람을 준 거야, 사람들 있는 데서. 김유정이 거기에 꺾이지 않고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지난번에 일을 생각하니 내 분하다. 응? 나의 그 젊은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응?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야, 협박을 한 거지, 협박을. 그 편지도 받고 그 기생 누구누구는 여기 뭐 이래저래 그냥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참, 사랑에 미쳤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바로 아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죠? 그런 분이, 사람이 뭐 어쨌든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김희정 작가 자체가 이제 본보험이라는 작품을 1936년 돌아가시 한 20년 전에 조광이라는 잡지에다 발표를 했어요. 보면 옛날에는 이제 농사가 어떤 생계의 가장 사회 근간이잖아. 농사를 짓는. 그죠? 잠깐 즐거운 설명을 하면, 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 한 남자가 어떤 한 집안에 둘째 딸에 시집가기 위해, 장가들기 위해서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한 3년 4년가량 하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키가 자라면, 그죠? 어느 정도 키가 자라면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드릴 테니 그리 알라 그러면서 그 안에 좀 일을 도와라, 농사일을 돕고 해라 라는 얘기를 이제 쭉 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키가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진 않는 거지. 둘째 딸도 막, 일단 이 남자 주인공은 썽이 나는 거지. 춘부장이라고 예비 장인인데 성질이 나갖고 이리 밀쳐보고 저리 밀쳐보고 한다고 막 화도 나고 막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모내기 기간에도 막, 또 농사를 막 위협을 줄 정도로 막 태업, 아니 태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위협도 하고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그 사투리들, 당시 옛 고어는 아니겠지만 현대 참 읽어 나가긴 조금 힘들었어. 이제 내용을 아니까 좀 판단이 됐지만, 그 대릴사이라고 하는, 그 딸이 3명인데 다 대릴사이를 들여가지고 말이죠, 농사를 짓겠다는, 세경을 아끼겠다는 얘기지. 인건비를 줄이면서. 야, 그거를 이제 단편 소설이라는 게 그런 어떤 맥락을 잡아내서 소개한다는 게, 소설가의 그 눈매, 그런 거를 녹여낸 작품인 거잖아요. 그런 게 소설가고. 또 재밌더라고. 재밌더라고. 근데 이제 둘째 딸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은근은근 빨리 나도 시집 가고 싶은데, 이제 하늘에다 그때 이제 내외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막 서로 하늘 쳐다보고 벽 쳐다보면서 서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걸리면 이제 다리 몽둥이. 지난번에 아버지하고 얘기한 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결혼할 그 사람도 싫지는 않았지만,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이제 해학적인 골개미가 좀 있어요, 작품 내에. 그죠? 결국은 나중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장모도 있고 딸내미도 저기서 이제 장독대 뒤에서 숨어서 보고 그러는 걸 이제 알고, 이제 이참에 아주 끝장내려고 막 장인하고 싸우고 난리를 피고 했는데, 힘이 안 되지 젊은 사람한테. 그 이전에는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이런저런, 자기가 결혼할 사람들은 아버지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지난번에 또 넌지시 얘기했던 저기 예비 신부가 해준 얘기도 있고, 이참에 아주 정말 강하게 얘기자고 해서 막 밀어붙이고 이번에 아주 세게 했는데, 결말은 그거야. 그러다 제가 갑자기 누가 달라서 볼사다구를 팍 치는 거야. 그러더니 누군가 봤더니, 자기랑 결혼해야 할 예비 신부인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죽인다고.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작대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일어나서 작대기로 대가리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 예비 신부한테 볼사대기 맞은 그거에 너무 실망을 한 거지. 실망을 한 나머지, 아이고 그러면서 말이야, 허망한 거지. 허망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강원도 사투리인지 어디인지 하여튼 일제시대 말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일제시대 말, 그 당시의 말을 웬만하면 그대로 옮겼다고 하면서, 저는 김희종 전집에 나와 있는 책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어찌됐든 참, 나는 그 짧은 건데 읽은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읽지는 않았더라고. 예전에도. 그게 뭐 잠깐 뭐 TV문학관이나 이런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 각색된 대본을 가지고 본 걸 가지고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마루에다가 자기 예비 신부를 쓰게 하고 낫으로 머리 위쪽을 이렇게 하면서 표시를 해나갔던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장면마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어제도 그 로라왕 교수가 최근에 낸,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생각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엣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어떤 사회적인 지도력을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쭉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엣지, 그 엣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로라 황 교수가 이제 얼마 전에 소개를 하셨잖아요. 한국어판이 나왔다는 거, 한국어판. 예전에 써놨는데. 자신의 탤런트를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사람이 살아가면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입체적으로 보고, 그런 단점조차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리치하고 딜라이트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오픈된 마인드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해서 장단점을 이렇게 교차 확인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생활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날씨는 굉장히 무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조선산타였습니다.